저는 외식업 중앙에 내는 돈이 네. 의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보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공짜 아니거든요. 그쵸. 자부담이 있어요. 제대로 된 광고를 하다가 안 하게 되면 타격이 와요.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 벽이 조금 없는 가격대가 10,000원 초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의 자영업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떤 걸까요? 생존, 변화의 서막이다. 대표님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바쁜데요? 저 오늘 본점 갔다 직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못 찍겠다. 이런 불경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죠. 마감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9시인데 라스트 오더가 어제 8시 진짜 59분 57초에 손님 마지막 들어오셨어요. 빨리 24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그래서 이렇게 네. 핫바 드시면서 바쁘게 하시는 오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서브 브랜드인 네. 화덕고돌이 밥상 본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브랜드고 단골층이 되게 형성이 많이 됐거든요. 아 여기가 지금 가게 들어가는 길인데 엘리바덴 앞이네요? 월성동의 가장 중심이기도 하고 불황에는 좀 네. 뭔가 가맹이나 직영을 늘려서 좀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좀 한 소수 아니면 본점만 딱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네. 가맹을 늘려서 네. 먼저 우리의 매장의 경쟁력 가맹을 했을 시에 그런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반반이라고 해야 될까? 네. 지금은 본질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지금 좀 이제 선택적 소비가 이제 주는 시국에 가맹을 늘리면 본사 입장에서 손해볼 거 없죠. 사실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크니까 조금 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린 다음에 스스로 찾아와서 이번 대로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런 거에 포커스를 요즘에 좀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됐죠? 여기는 한 7년 됐습니다. 그럼 이게 요즘 창업하시는 후배나 동료 사장님들이 계시면은 이 음. 비용 세이브할 때 하라고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는지. 개인 자영업 한다. 이 레시피 조합을 좀 잘해서 초동 물류 식자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좀 세이브를 봐서 고집했던 아집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A라는 다시다를 사용했는데 그것만 한 10년 사용했는데 B라는 다시다를 사용해봤는데 맛이 더 대중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반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노력했으며 초보 사장님이라면 사실 내가 선택해서 아낄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네. 뭘 알아야 아끼죠. 부딪혀보고 대신에 주위에 잘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최대한 섭렵하는 게 돈 잃는 거를 막는 길이죠. 안쪽에 있어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경기가 안 좋군요. 아유. 근데 요식업 쪽에서는 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좀 허리띠를 졸라맬 때 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좀 어떤 건가요? 인건비죠. 관리만 하시던 사장님들이 현장에 다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좀 줄이면 안 된다 하시는 게 있다면? 저는 광고비.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찬스라는 말 있잖아요. 딱 지금 그 시기입니다. 광고를 지금 더 하게 된다면 10,000명이 광고를 한다고 해봅시다. 경기 침체 이후로 1,000명이 광고를 해요. 그러면 노출될 확률은 당연히 10,000명보다 1,000명이 더 높죠. 그렇죠. 네, 그게 점점점 퍼센티지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또 대응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예전에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제 눈탱이를 맞은 광고라면 그거를 이제 알고 줄여나가야겠죠. 대신에 광고의 질은 높여야 되고 광고의 횟수를 줄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광고비라는 게 솔직히 약간 효과가 없으면 눈먼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비를 줄이는 유혹은 좀 오지 않으시나요? 많죠. 저도 사실 저도 사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 때 제대로 된 광고를 하다가 안 하게 되면 타격이 와요. 제대로 된 광고를 한다는 거는 대행을 업체를 맡겨서 상위 1%의 트래픽을 써서 1%의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리뷰와 실질적인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새는 돈을 막아야 되는 거죠. 대략적인 수입 지출은 알아도 네. 순이익 계산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이익을 계산할 때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게 세금. 있거든요. 말에 좀 원한이 4대 보험 포함해서 세금. 네. 세금에 보면 중간 예납이 있어요. 중간 예납. 네. 1월달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6월에 만약에 7월에 냈으면 네. 9월달, 8월달, 9월달쯤에 중간 예납이 나오거든요. 네. 상반기 때 냈던 부가세 절반, 소득세 절반, 네. 작년에 냈던 네. 그것도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아. 중간 예납은 전에 나왔던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내고 그 2분기에 나온 세금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내는 건데 네. 예, 그걸 계산 안 해요. 그래 1년에 세금 4번 낸다, 5번 낸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실제로는 2번이죠. 세금 때문에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미납돼가지고 통장이 압류돼요. 카드 매출 대금이 압류됩니다. 그럼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한 보험과 이거는 솔직히 좀 굳이 후순위어 두거나 안 해도 된다는 게 있다면 일단 배상 책임 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네. 예, 손님들이 식사하시다가 배탈이 나거나 필요 없는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직기 파손 보험. 기계도 만약에 뭐 간단하게 고장 난 건 내가
선수 한번 요즘에 유튜브나 네이버에 잘 나와 있잖아요. 고쳐보고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업자를 전문가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이 가입됐다 그러면은 기계보험 같은 거 네. 무조건 보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쵸. 자부담이 있어요. 보험 들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1년간 총 내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이 장사하시면서 가장 좀 아까웠던 아니면 좀 새는 돈이었다고 느꼈던 지출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저는 외식업 중앙에 내는 돈이 네, 의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업체에서도 좋은 일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선이 너무 없더라고요. 뭐 많이 내는 곳은 한 달에 5만 원 내는 곳도 있고 적게 내는 곳은 뭐 10,000원, 15,000원. 자영업자들한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네. 뭐 이거 알려주는 정도? 근데 그게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쌀,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뭐 구매해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싸게 공급한다 하는데 그거 인터넷에 가면 더 싼 거 많아요. 초보 사장님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바쁜 사장님들을 대변하는 역할이죠. 매장에 있는 사장님들은 하루하루가 생계형 사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매출이 없으면 내일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것들이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안 했다고 뭐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약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반에 장사할 때 가입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안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 뚫는 거 지금 저 잘하거든요. 네. 릴 사가지고 웬만큼 제가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협심적으로 찌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줄 아는데 네. 처음에 할 줄 몰랐을 때 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수구 한번 뚫을 때 부르면은 최소한 15만 원? 지금 더 비싸죠. 그게 정말 간단한 건데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식당에서 하수구를 뚫을 일이 어떤 게 있나요? 개수대라고 하는데 네. 개수대에서 설거지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밑에 개수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배관이 있잖아요. 네. 앞에 있는 망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네네. 그 들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네. 배관으로 빨리 내려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랙이 생기고 네네. 음식물은 쌓여있죠. 물은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물 팽창 압력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지. 크랙이라 하죠. 미세 누수가 생겨서 1층에 있는 사업자들은 지하에 만약에 매장이 있다 그럼 네. 지하에 누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범어동에서 사업했을 때 그런 경우 있었고요. 동성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하수구를 1년에 진짜 2개월에 한 번씩 돌봤어요. 초반에 1년은 저도 할 줄 모르니까 6번 불렀겠죠. 네. 최소. 그러면 6번 그거 돈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에요. 그 아까 세금 이야기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네. 팁 같은 게 있다면 부가세 면제가 되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차죠? 픽업 트럭 뒤에 이제 화물칸 달리는 거 있죠. 네. 좀 승용차럼 운행하면서도 짐도 편하게 실어 다닐 수 있는 이제 중소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픽업 트럭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뭐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승용차들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경비 처리만 됩니다. 소득세 할 때. 부가세 면제 차량들은 한도가 없습니다. 저는 영업사원 아니에요. 네. 저는 뭐 렌트카를 하고 뭐 네네. 이런 거 하고 전혀 저랑 상관이 1도 없습니다. 네. 가전제품들, 사업장에 쓰는 정수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매월 경비 처리하는 게 더 좋다. 비용은 조금 비싸더라도 소득세 구간을 낮출 수가 있다. 매출이 많을수록 그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그 구입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만 생각을 하고 부가세를 생각을 안 해요. 사업 경비로 쓰는 것들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면세나 간이가세가 아닌 이상은 그 부가세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총 금액 렌트를 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뭐 어디 하면은 총 금액이 많으니까 더 비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그 절세 구간에 따라서 소득세도 낮출 수 있고 부가세도 아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와 대표님 엄청 푸짐한데요? 이 가격에 와 이렇게 준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화덕에서 구워서 300도 위쪽으로 보면은 400도도 넘고요. 잡내가 없고요. 속은 좀 촉촉하고 겉은 좀 바삭한 게 특징이고 된장이나 청국장이 국산 콩으로 제가 직접 담는 겁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불만 없으시도록 찾아주시면 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1인분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한 11,000원에서 15,000원 그 사이? 가격대가 바른 돈가스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제가 오늘은 추구하는 전략이 뭐냐면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 고객들이 봤을 때 부담을 조금 덜 느끼고 벽이 조금 없는 가격대가 10,000원 초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7년 정도 됐다 하셨는데 네. 리뷰 수가 바른 돈가스 본전보다 많더라고요. 특별히 리뷰 이벤트를 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소비만 하십니다. 이제 리뷰 쌓기나 이제 오는 고객님한테 하나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선 리뷰가 계속 쌓이게 돼요. 고객들이 알아서 그거를 불러오거든요. 부익부 비닉빈처럼 자꾸 이렇게 성장해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돌이 밥상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은행 이자처럼 좋은 리뷰가 계속 더 좋은 리뷰로 부르는군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약간 불황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었는데 네네. 올해의 자영업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떤 걸까요? 생존. 또 하나를 꼽자면 변화의 서막이다. 큰 그동안 노력 없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분들도 이번에 이제 이런 불경기 때 그러면 특색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그렇다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어느 정도 되면 만약에 뭐 그게 만족한다면 계속 하시면 되겠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자기만의 노력과 개발을 꾸준히 하시라.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조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다음에 이제 24시 오픈할 때 한번 만나겠네요. 네, 돈가스와 이색 조합으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상 빠른 돈가스였습니다.